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1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열심히 일해서 1억 원만 모으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주구장창 1억을 모으면 절대 가난해질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고, 물론 지금도 1억을 모으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데 너무 어렵긴 하지만 첫 번째 단계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댓글들을 보면은 역시 1억을 모으던 3억을 모으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죠. 물론 맞습니다. 그 정도 모은다고 해서 하던 일을 때려칠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도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막상 1억을 손에 쥐어보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통장 잔고에 0이 8개가 붙은 1억이라는 돈이 생기지만 이 돈은 여전히 불안을 해결하기엔 너무 작고 기회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죠. 1억 원을 모으기까지 몇 년의 시간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은 몇 달도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실제로는 몇 달이 지나면 그 도파민이 언제 나타나냐는 듯 바로 사라져버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지만 1억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1억의 가치가 무너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1억은 한때 인생 전환점의 숫자였고 2000년대만 해도 1억이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를 구하거나 작은 점포를 창업하거나 중형차를 그냥 사고 훨씬 많은 돈이 남을 정도로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2025년 기준에 서울의 원룸 전세도 1억이 넘고 중고 SUV 한 대가 5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1억 원은 이제 큰 돈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데 최소 단위가 되어버린 것도 현실입니다. 물가나 부동산, 그리고 학비나 의료비나 그리고 사회적 기대치까지 모두 올라가면서 1억에 가지는 심리적 안정감의 효용이 거의 사라진 거죠. 그래서 1억을 모아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돈의 가치보다 더 빨리 변하기 때문이죠. 통화량이 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억을 모은 다음에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가고 야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간단히 요기를 한 후에 유튜브나 좀 보면서 잠에 들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같은 일상의 반복은 항상 같죠. 그렇게 1억을 모았을 때 인생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1억을 모아야 하고 그 돈을 계속 굴려야 합니다. 그 돈을 빨리 얼마나 빠른 시기에 모으느냐가 더 빠르게 자본주의라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초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억을 빚지면 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는 뭔가 1억을 빚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1억을 모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1억이라는 모은 돈은 내 인생을 바꾸진 않지만 1억의 빚은 계속 증식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양의 복리가 있듯이 음의 복리는 굉장히 무섭고 빚은 이자를 낳는 걸 보면 내 인생을 완전 바꿔버립니다. 즉 빚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미래 시간을 잠식하는데 돈을 모을 때는 현재의 노동으로 미래를 준비하지만 빚을 질 때는 미래의 노동을 현재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1억의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인 이유이고 1억 자산을 가진 사람과 1억 부채를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 1억을 가진 사람과 1억을 빚진 사람은 심리적인 레버리지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1억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 어떤 여유가 생긴다면 하지만 1억 부채를 진 사람은 무조건 감당해야 한다는 의무의 중압감 속에 삽니다. 자산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부채는 의무를 만들어내고요. 인간은 선택의 여유가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살고 의무에 짓누릴 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그 심리적 차이가 바로 억을 모아도 안 바뀌지만 1억을 빚지면 인생이 바뀌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1억의 빚은 시간의 감옥에서 또 살아가게 하는데 빚은 단순히 돈을 또 갚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선택지를 빼앗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5% 이자로 빌렸다면 매년 500만 원을 이자로만 내야 하고 그건 곧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즉 채무자인 우리는 채권자에게 시간을 매일 차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빚이 공포스러운 게 잠을 자도 줄지 않고 일을 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을 잃는 문제이죠. 또 빚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로도 이어지는데 1억을 빚졌다는 건 단순히 마이너스 통장에 숫자가 찍힌 게 아니라 그건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은행이나 채권자나 신용평가자들이나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의 모든 관계가 빚의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만약에 친구 관계가 채무 관계로 바뀐다면 친구의 연락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모님께 빚을 졌다면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도 죄책감이 생기고, 휴대폰 알림에도 심장이 막 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렇게 빚은 인간의 존엄을 잠식시켜 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앗아가 버리죠. 사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한국 사회에서 빚졌다는 것은 단순한 재무 상태가 아니라 실패했다는 인식과 거의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억을 빚지면 단지 원리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면이나 가족의 시선과 자존감까지 무너지죠. 1억 자산을 가진 것은 그래도 현재의 여유를 주지만, 1억 부채는 정말 미래라는 시간을 앗아가 버리는 속박인데, 지금 자산은 지금의 삶을 완충해주는 걸 보면 부채는 미래의 삶을 압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1억을 모은 사람은 잠시 쉬어도 일을 바뀌어도 시간적인 안전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돈이 불확실성을 버텨주는 완충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1억을 빚진 사람은 하루라도 쉬면 불안하고, 일을 그만두면 바로 파산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수익률 차이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 구조 자체의 차이고요. 1억이 자유의 시간을 사는 사람과 1억이 속박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가 없겠죠. 빚을 지면 그걸 갚아나가는 시간이 괴로울 것인데, 적어도 1년에 아무리 많이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꼬박 갚는다고 해도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의미하고 괴롭죠. 인간이 가장 괴로운 것이 내가 무의미하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라는 책에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무의미한 노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는 시스템적인 고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빚 1억을 갚아나가는 인생이 그 시간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형벌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빚을 진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는 감각을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그 빚은 그 통제권을 은행, 이자율,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오늘 하루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얼마를 갚았는가로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삶의 기준이 성장이 결여된 채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매우 치명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억의 빚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잃은 사건인 부분도 슬픈 현실이죠. 결론적으로 1억을 모아도 인생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1억을 빚지면 인생이 안 좋게 바뀝니다. 그런데 어쩌면 1억을 모았을 때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는, 마치 알에서 병아리들이 부화하기 전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 인생이 바뀌는 데에는 필요한 스텝인 건 맞습니다. 다들 열심히 돈 버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